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팁 그리고 뭐 얘기거리가 많은 경제 뉴스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머니앤리츠스의 박종기 대표 그리고 포춘코리아의 한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정희 대표는 뭘로 제일 많이 싸우세요? 집에서요? 네, 네. 지금 싸우는 걸로 본다면. 거의 싸우는 건 없는데요. 근데 네. 굳이 싸운다면 역시 애들 때문에. 그렇죠. 저는 애들 좀 역시. 옹호하는 입장이고, 음. 제 아내는 또 막 이렇게 좀 혼내는 입장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악역은 주로 아내분께서 맡으셨군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저는 네. 둘째한테 꼭 이렇게 관심이 더 가고, 아. 또 아내는 또 첫째한테 이게 아. 필요한 그게 있어가고, 네. 자꾸 그 어린애를 이렇게 편들다 보니까, 아, 애들끼리 싸울 때, 네네. 각자 이렇게 아. 편드니까, 아, 네, 그러니까 또 어른 싸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럴 수 있죠. 그게 더 예쁜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아니, 둘이면? 예쁜 아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예. 따졌을 때 아빠의 경우는 에이 그냥 뭐 어린애인데 봐주지 더 이렇게 어리니까. 되는 거고 엄마는 아니야 그래도 작은 애가 잘못했으면 작은 애 혼내야 돼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겠죠. 아, 그것 네. 때문일 거예요 아마. 저는 또 혹시나 편애하시는 건 아니,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네.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막 저는 애들 둘을 데리고 야 막 이러고 있으면 우리 남편 보고 있으면 야 또 시작이다. 아이고 또 시작이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아이들 교육에는 조금은 좀 맞습니다. 객관적이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은 뭐 있을 턱이 없고. 네,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뭐 누나나 형들 보면 어떠세요? 잘 어. 싸우는 걸 좀 보실 수가 있나요? 저 결혼하신- 어렸을 때요? 아니 결혼하신 분들. 아. 네. 근데 싸우긴 싸우는 것 같은데 네. 제 앞에서 딱히 싸우진 않아서 아직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한정 기자는 언제쯤이면 우리 프로그램에 완전히 녹아들까요? 그러니까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박종희 대표는 돈 때문에 싸워본 기억은 당연히 좀 있지 않으실까요? 근데 저희 아내가 네. 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네. 제가 이제 뭐 다 챙기고 아. 하다못해 애들 뭐 우유값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오. 제가 이체하고 예. 제 아내는 그것도 적어놓습니다. 뭐 애들 우유값 얼마 입금하라고 아. 이렇게. 그럼 너무 제가, 부럽다. 정말. 진짜. 저는 전기요금이며 뭐며 다 막 이러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뭐 알아서 해. 이게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예, 저희도 뭐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경험은 없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사실 남편이 잘 몰라요. 제가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귀찮을 때가 있어요. 뭐가 더 좋은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좀 두 분 뵈면서 저는 천천히 평가하고 예. 골라서 갈까 봐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네. 오늘 경제에 관한 상식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매 알아봤었죠. 알아봤죠. 네. 조금 저는 생소하기도 했지만 재밌는 시간이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그러니까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오늘 경매 두 번째. 음, 예, 두 번째인데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좀 사례도 말씀드리고 그렇죠.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좀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서류를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되고 또 주의할 점. 그래서 꼭 챙겨야 될 그 필수 4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박 대표님은 이 4종 세트, 뭐 5층 탑, 뭐 어.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오늘 4종 세트도 궁금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네. 그 경매를 하다 보면 그 봐야 될 서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서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이제 현황 조사서, 네. 또 이제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감정 평가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아, 어렵다. 등기부 등본밖에 못 알아듣겠네요. 예, 그렇죠. 예. 한정현 기자는 어떠세요? 뭐 등기부등본은 저희도 좀 많이 활용하거든요. 투자할 때. 예. 그렇죠. 네. 그 외의 것들은 예. 아, 잘 한정현 모르겠습니다, 기자는 저는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다 예, 들어보죠. 그러면.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냥 간단합니다.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네. 법률 용어라 이게 좀 어려운 거지. 그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뭐 누구나 잘 아시잖아요. 등기부등본은 딱 보면 이제 이 건물 소유주가 누군지, 네. 또 그다음 어떻게 매각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제 뭐 대출 받은 거, 이 근저당은 얼마큼 잡혀 얼마큼 있는지. 잡혀 있는지, 요걸 보는 건데요. 경매를 볼 때 이런 내용보다 정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이렇게 주택이나 네. 건물일 경우에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집이 있는데 네. 집만 나온 거예요. 토지는 안 나오고. 아. 반대로 집은 있는데 집은 안 나오고 토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이렇게 위에 올라간 건물은 안 나오고 밑에 있는 밑에 토지만 땅, 나오고 토지만 땅만 나오는 경우가 아, 있고 예. 반대로 건물만 나오고 토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네. 정말 종종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도 싸니까 네. 무작정 낙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은 내 건데 토지가 내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네.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주인이 따로따로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은 받았지만 이 토지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네. 내가 땅은 있는데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딴 사람 겁니다. 아. 그럼 이 땅을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이게 건물과 토지가 다 같이 나왔는지를 네.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 등기부 등본은 건물과 토지가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먼저 뽑고 토지를 따로 그러니까 뽑고 그 물건에 이렇게 대해서 둘 다 뽑아봐야 돼요. 등기부 예. 등본을. 둘 다 같이 나왔는지를.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서 확인을. 보라고 해서 네. 등기부 등본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네. 그럼 포인트는 토지와 건물이 건물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나와야 네. 된다. 네. 그럼 두 번째 건 두 뭐예요? 번째는 현황 조사서인데요. 네. 이건 뭐냐면 이제 경매에 이제 물건이 나오게 되면 법원의 그 집행관이 네. 그 조사를 갑니다. 그 조사 내용을 쓴 조사서예요. 말 그대로 현황 조사서가.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집이 어떻고 뭐 모양새는 어떻고 누가 살고 있고 이걸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이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적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렇겠죠. 봐야죠. 예. 왜냐하면 다 가서 문이 잠겨 있으면 그냥 옵니다. 그냥 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이제 경매에 넘어가니까 또 일부러 숨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누가 사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요것만 봐서는 사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물건이다 그러면 현황 조사서만 볼 게 아니라 네. 그걸 갖고 진짜 가봐야 됩니다. 그 주민등록 등본하고는 또 틀릴 수가 있겠네요. 그 주소지에 살고 계신 분들 그거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건 제가 나중에 그 매각 물건 명세서랑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면 네네. 요것도 이제 둘이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살지는 않은데 네. 그냥 전입세대만 시켜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예.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가 단지가 있는데 이쪽 초등학교가 좋아요. 네네네. 저쪽 학교에 보내기 그렇죠. 위해서 주소만 옮겨놓는 주소만 경우가 옮겨놓은 거 있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살지는 않은데 네, 주소만. 주소지가 돼 있으면 나중에 또 물어내야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네. 이 현황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그 세입자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 네. 내가 경매를 받았는데 다시 보증금 물려줘야 되는 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서류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 명세서 네.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나 아마 전세를 살아보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이제 법적 효과를 갖는다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받아놓은 게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는 그게 거잖아요.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온다는 이게.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이 지금 확정일자를 확정일자 받아 받고 살고 있는지. 있는지. 만약에 확정일자를 안 받은 세입자가 있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대항력이 없나요? 없어요. 예, 아, 대항력이 그래요? 없는 겁니다. 네. 되게 중요하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받아놓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만약에 경매를 받으실 분의 경우도 확정일자 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라든가 뭐 이런 게 좀 확인해봐야 필요하겠네요.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세를 내가 구하러 가는데 네. 이 집이 한 2억 정도 해요. 시가가. 네. 근데 전세가 1억이에요. 근데 나보다 앞서서 대출 받은 게 한 1억 5천이 있어. 네네. 그럴 경우는 경매 넘어가면 내 돈을 못 못 받는 받는 게 거죠. 되죠. 이제. 네네. 예. 우선순위가 그 금융 대출보다는 뒤에 가기 뒤에 때문에 가겠네. 예. 일자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전세가 싸게 나온 게 있는데 네. 그런 경우가 이렇게 대출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을 좀 깎은 거고 깎은, 이만큼의 그렇죠. 대출이 있는데도 가능해서 들어오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협상이 주인하고 이제 세입자 간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공방과에도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죠. 경매의 경우도. 경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서류를 보는 이유는 내가 이걸 집을 낙찰 받은 다음에 이 세입자들한테 돈을 더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낙찰금 외에 그렇죠. 그걸 따져보기 위한데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요거 잘못 받아갖고 네. 그냥 처음에는 그 경매하려면 그 감정가의 10%를 계약금 내야 돼요. 네네. 3억짜리면 3천만 원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경매 받고 보니까 내가 물어줄 돈이 더 많아. 그럼 3천만 원을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아.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럼 정말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정평가사도 세 번째 또 서류죠? 예, 네. 이제 아니 제가 이제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고 네. 네. 마지막 감정평가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시가가 얼마 되는지 가격을 나타난 게 네. 감정평가서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매가 딱 올라왔으면, 물건 올라왔으면 네. 바로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1년이 지났다가 질질 끌다가 무슨 뭐 이유로 인해서 뭐 2년이 지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온 물건도 많은데 이때는 또 시세가 바뀌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2, 3년 사이에 예. 예전에는 좀 올랐었는데 지금은 뚝 떨어져 있다든가.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조건 이 감정평가서 가격만 믿고 거기에 맞게 낙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세가 더 아. 떨어진 거죠. 네. 그건 이제 싸게 받아도 손해인 경우가 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감정평가서만 볼 게 아니라 직접 그 동네 부동산 가서 시세를 한번 맞춰봐야 됩니다. 아, 그럼 그 이 감정평가사라는 거는 경매 내놓을 때 딱 한 번만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제 처음에. 아, 그럼 중간에 만약에 이게 유찰이 되거나 아니면 좀 늦어져서 계속 미뤄졌을 때 예. 또다시 감정평가를 받지는 않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늦어지지 않는 이상은 네. 보통 몇 년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군요. 유지가 되고 아. 보통 감정평가서에 나오는 금액은 어떻게 따지냐면 네. 그 인근에 뭐 매매가 된 사례, 아.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가 네. 없다 그러면 경매 낙찰 받은 사례, 아. 요거 몇 개를 이렇게 평균 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정확한 시세로 보기는 어렵죠 이거를. 네. 이 월세, 전세 얻을 때도 서류 굉장히 꼼꼼히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경매도 정말 확인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을 수밖에 네. 없겠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이것만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요건 네 가지만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정말 경매 받으려고 그러면 이거 외에도 예를 들면 전입세대 열람원 요건 뭐냐면 살진 않은데 아까 경우처럼 네. 막 마구잡이로 이게 뭐냐면 경매가 들어간다 하면 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 막 끌어들입니다. 어떻게든 발 담그고 네. 악착같이 받아내라. 네. 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 이런 네. 서류 보는 법까지 네. 제가 지금 기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설명해 주신 아주 기초적인 네 가지 서류만 해도 네. 우리가 쉽게 들었던 것도 아니고 맞아요. 봐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등기부등본 한번 봤는데 등본 보는 것도 등기부등본 보는 것도 어렵던데요. 네. 이게 뭐 그 아파트이긴 하지만 콘크리트 얼마 뭐 집합채 뭐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상가나 주택일 경우는 그게 더 복잡한 더 거 아니에요? 복잡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볼 게 아니라 맞아요. 좀 더 꼼꼼한. 그 밖에도 또 볼만한 것들이 앞서 이제 그러셨거든요. 뭐 이제 그 전입세대 네. 열람도 그 밖에는 또 없습니까? 그거 이제 서류 말씀드리면 자꾸 복잡하니까 네. 제가 초보자들이 네. 정말 쉽게 네. 경매를 할 수 있는 그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게 뭐냐면 아까 뭐 이렇게 누가 세입자가 있어갖고 막 내쫓는 그 명도 문제 이게 가장 큰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네, 네.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되느냐, 내쫓아야 되느냐, 그렇죠. 뭐 이런 게인데 그거 없이 깨끗하게 갖고 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네. 이건 아주 뭐예요? 초짜들이 아주 좋은 건데 뭐냐면 이렇게 근저당이 되죠. 대출받는 게 있는데 네네. 그거보다 우선해서 1순위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집을 찾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입자가 1순위인 겁니다. 네네네. 금융기관은 뒤고.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경매 낙찰 받으면 1순위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네. 돈을 받는 네네.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만약 그 세입자가 내가 돈을 받겠다. 낙찰받은 금에서 내 돈 받겠다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명도가 정리가 됩니다. 네.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하고 나하고는 싸울 일이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갖고 가는 거고. 네. 문제는 사람인데 네. 사람이 선순위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받았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끝인 거예요. 끝입니다, 그냥. 네. 그때 그런 물건만 네. 찾아다니시면 네. 시작하는 게 좋은 거죠. 아. 네. 그런 게 또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아, 찾아보면 많은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것도 사실 나와 경매 가격이 너무 싼 것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너무 그렇죠, 터무니없이 그렇죠. 싼 예. 건데, 예. 그러니까 일반 경매에서 나오는 딱 서류에서는 초짜들은 모르는데 그렇죠. 좀 아는 사람들 들여다봤을 때는 네. 이게 몰래 위장 전입한 세들도 있고 네. 그래도 엉킨 것도 내가 물어야 할 게 또 있을 많고 거다. 이런 네. 게 있으니까 네. 이게 싸지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쌀 땐 이유가 있다고 이 경매로 무조건 싼 물건을 쉽게 얻겠다 생각을 하고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좀 그게 절대 안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90%에서 한 네. 85에서 90%
시세 대비 네. 요 정도 가격에 사겠다. 네. 그럼 내가 토지의 경우는 한 70% 정도. 시세 그 대비 정도. 예. 요 정도로 봐야지. 네. 터무니없이 반 가격이다. 네. 50%까지 떨어졌다. 네. 나 정말 이거 사서 나 돈 벌었다. 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경매도 저도 처음 할 때 갔는데 정말 이걸 너무 갖고 싶은 집이에요. 네. 집이 또 싸게 나왔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기분 좋게 딱 했는데 네. 법원에 가서 보니까 혼자 입찰한 경우가 있어. 어. 아무도 안 해도 혼자만 네. 한 거예요. 어. 겁이 덜컥 나는 네. 거죠. 네. 이제. 내가 제대로 가격을 산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번 낙찰받으면 이 계약금은 끝난 겁니다. 아. 이게 다시 물리는 건 없어요. 네네. 아.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혼자 낙찰받는 경우. 아. 네. 그 정말 잘 따져보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오늘 두 네. 번째 시간 경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는 두 번째라 좀 쉬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역시 어려워요. 네. 네. 손해보지 않고 좀 돈 벌려면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경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